이번에 이것도 돼요. 자, 신기한 거, 아니 귀여운 거 보여드릴게요. 내려와. 더 내려와. 올라가. 내려와. 왼쪽으로 와.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 가까이 와. 가까이 왔어? 멀리 가. 다시 가까이 돌아와. 자, 이번에 왼쪽이야. 내 왼쪽. 내 왼쪽. 올라가. 이제 집으로 와. 그렇지. Hi guys, 고나고입니다. 오늘은 딱 1년 만에 돌아온 DJI 네오 2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DJI 네오 1은 신동님 리뷰를 보고 와, 이건 진짜 무조건 내 거다, 사야 되겠다, 바로 구매하고 리뷰하고 한동안 경주 내려갈 때마다 신나게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네오 라인업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유라면은 솔직히 저조차도 각 잡고 밖에 나가서 컨트롤러 들고 항공 촬영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DJI 네오는 내가 직접 조종하지 않고도 그냥 나를 따라오고 멈추면 멈추고 셀카도 찍으라면 찍고 날아다니는 나의 전용 카메라맨 컨셉에 정말 아주 충실한 제품이죠. 그래서 실제 활용 빈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돈값 제대로 하는 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점들이 개선됐는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오2를 실제로 손에 올려서 조작을 해보려고 하면 전작과는 다른 점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모든 조작 포인트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버튼 위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했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둘 때 자연스럽게 검지로 바로 누를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조작이 훨씬 직관적이고요. 게다가 전면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생겼는데 현재 비행 모드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드에 대한 설정까지도 여기서 바로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도 기체에서 모드 선택은 가능했지만 각 모드에 대한 추가적인 촬영 설정은 당연히 앱을 통해서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기체에서 가능한 조작의 범위가 더 늘어나다 보니 실제 촬영 중에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실행 버튼이 있고 바로 옆에 방향 버튼이 있어요. 모드를 선택한 이후에 방향 버튼 하나를 그냥 꾹 눌러보면 설정이 깜빡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설정으로 왔다 갔다 바꾸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버튼을 꾹 눌러서 고정하면 세팅값이 확정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처음에는 앱을 통해 각 모드와 설정들에 대해 익숙해지는 게 우선 필요해요. 그래야 이 본체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플랫, 로우, 하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또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 처음에는 앱을 통해서 먼저 조작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한눈에 딱 봐도 크기가 전작보다 커졌죠. 그래서 무게 역시 137g에서 165g으로 늘어났어요. 조그마한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넣고 내장 메모리도 크게 용량을 늘렸고 또 풀커버 프로펠러 가드의 디자인 역시 변경이 되면서 초보자도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 이런 무게 증가는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오2는 전작과 같은 2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대신 영상 처리 알고리즘이 완전히 새롭게 적용이 되면서 무려 4K 100프레임 촬영이 이번에 가능해졌습니다. 전작에서는 30프레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네오2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장면이 피사체를 혹은 저를, 사람을 따라오는 팔로우샷인데 이때 슬로우 모션 효과를 통해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보니까 제품 컨셉하고도 아주 잘 맞는 변화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축 짐벌이 적용돼서 EIS 보정 알고리즘이 좋아졌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보면 전작보다 흔들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빠르게 막 이동을 하면서 팔로우한 장면을 보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EIS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전기자전거 시속 24km로 세팅하고 라이딩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이날 풍속이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까 9m로 앞바람이 꽤 불어서 15도로 따뜻한 날씨인데도 되게 춥다고 느낀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바람 한 점 없는 듯한 정말 안정적인 장면으로 잘 담겼죠. 전작에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추적 속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속 8m 속도는 좀 답답한 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0% 향상이 돼서 초속 12m,
추적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이제 사람이 전력 질주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피사체를 잃지 않고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속도를 높이면서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가 추가됐어요. 전작은 장애물 인식 기능이 없어서 피사체 추적하면서 제가 경로를 좀 주의해서 다녔어야 됐는데 이제는 전후, 좌우, 상하, 전방위를 모두 감지할 수 있게 돼서 어느 정도 경로를 살짝씩 틀어가면서 움직이더라도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냥 나를 알아서 잘 따라오는 드론이 됐습니다. 이번에 DJI 네오2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하나만 꼽으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셀피샷 모드라고 답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모델에서 새롭게 추가된 모드인데요. 얼굴과 몸을 스마트 인식해서 총 6가지 구도를 자동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하이앵글부터 전신, 반신, 로우앵글, 광각 등이 있는데 마치 내가 카메라 스냅 기사를 고용해서 같이 다니듯이 절대 혼자서는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셀피를 찍어주는 거죠. 내가 사전에 설정한 대로 기체가 알아서 각 구도에서 왔다 갔다 각 잡으면서 촬영을 다 해주기 때문에 번거로움 전혀 없이 진짜 혼자 셀피를 다양한 포즈로 좀 신기한 구도에서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왼쪽 이미지부터 보면 이게 하이앵글 및 광각샷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앵글 귀엽죠. 뭔가 셀카봉으로 찍은 듯한 구도인데 우리는 두 손 모두 자유롭게. 이거는 반신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광각 앵글로 찍어줬고요. 혼자 있다면 사실 절대 나올 수 없는, 아니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이런 앵글로 신나게 찍을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6가지 셀피샷 모두 선택을 하고요. 샷은 하나씩만 찍는 걸로 선택해서 촬영했습니다. 찍어보고 유독 마음에 드는 앵글이 있다면 같은 앵글로 여러 장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해도 좋겠죠. 그래서 셔터는 네오가 알아서 다 눌러주니까 얘 믿고 자신 있게 포즈만 취하면 됩니다. 방깁선 와중에도 안 다친 사람 마냥 신나게 사진 찍고 놀았는데 빨리 나와서 저는 더 역동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네오2에 잘 적응을 한다면 가방에서 셀피봉 꺼내서 길게 늘린 다음에 각도 맞추고 이리저리 막 앵글 보고 사진 촬영하는 그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촬영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정말 괜찮은 멋진 기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작을 사용하면서 아예 컨트롤러는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능과 또 스마트폰 앱의 조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게 이 네오 드론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을 DJI도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네오2에는 제스처 조작이 조금 더 정교해지면서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방식은 심플해요. 손바닥을 딱 펴서 보여주면 얘가 인식을 하고 인식했다는 의미로 파란 불빛이 깜빡이게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움직이면 되는데 위, 아래, 가장 낮게는 이 정도까지.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호버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양옆, 좌우로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 제스처 인식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두 손바닥을 보여주고 양옆으로 벌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손바닥을 싹 모으게 되면은 사람에게로 가까이. 그래서 벌리면 멀어지고 좁히면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이번에 SNS 상에서 종종, 아니 많이 볼 수 있는 히치콕 줌이라고도 불리고 정식 명칭은 돌리줌이라고 해서 피사체를 고정한 채로 배경이 뒤로 밀리는 듯한 오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전후 이동이 쉽고 줌인, 줌아웃도 거기에 맞춰서 제어할 수 있는 이 드론의 특장점을 잘 살리는 기능이라서 새로운 방식의 인증샷을 촬영하는데 재미있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오는 아주 작은 드론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SD카드 슬롯이 없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 메모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22기가에서 49기가로 용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전송 속도 역시 25에서 무려 80MB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간단히 보정도 하고 바로 SNS 업로드하는 이 모든 단계가 엄청 빨라졌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집에 가서 옮겨서 다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밖에서 느꼈던 그 재밌는 신나는 기분이 그대로 나질 않거든요. 이 드론의 특성상 그냥 바로바로 현장에서 찍고 보정하고 업로드까지 딱 해야 재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네오2를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드론은 어렵게 느껴지는 기기일 수밖에 없죠. 내 손을 떠나서 날아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기기를 조종해야 하는 부담감,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오2에서는 이번에 전방의 장애물 감지로 안정성을 일단 높여줬고 그러면서도 AI 기반의 셀피샷 모드와 제스처 제어를 통해서 이제는 유저들이 조종에 대한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느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드론만이 제공하는 새로운 앵글의 재밌는 결과물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막 각 잡고 항공 촬영을 하자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훨씬 오래 날 수 있는 화질 좋은 드론? DJI에 너무 많죠. 다양한 라인업이 쫙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간단히 카메라 가방 한쪽에,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평소 들고 다니는 에코백, 숄더백 같은 데 가볍게 넣어 다닐 수 있는 이 네오2를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스타, 릴스와 유튜브 쇼츠 통해서 제가 네오2로 촬영한 영상들 종종 공유하도록 할게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재밌는 제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가이즈!